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 가스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돌입하기 때문인데요.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또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같이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하거나 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단속에선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에서 주차하거나 또 정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등급 차량 중에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주말과 휴일을 빼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통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공해 방지를 위해서 모두가 협조해야 될 것 같네요. 12월 첫째 날 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개설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알았어 DDM 알았어 연금은 알았어 DDM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세라젠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젠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식물성 오메가3는 단연코, 파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2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최근에 안동에서 경북 지자체 최초로 청년 창업축제가 열렸는데요. 안동형 일자리 사업단 김현기 단장 연결해서 이 청년 창업축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집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12월의 첫날이죠. 이제 2021년 또 한 달 남았는데요. 대통령 선거도 9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대선 점점 비호감 대선으로 치닫고 있어서 정치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의 정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독일 정치? 지금 한국 비호감 대선 그리고 최근 신호등 연정을 통해서 정권을 출범한 독일을 비교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이 비호감 대선, 이런 양극화된 대선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한쪽이 되면 뭐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서로 비판하고 또 냉소와 혐오를 조장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참여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정책 경쟁보다는 서로에 대한 정치적 비방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더라도 반대쪽이 승복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좀 짜증나는 이 한국 정치와 다른 독일 사례를 통해서 정치 스트레스를 좀 줄여보고자 준비했고요. 특히 우리 지역은 일당 독점 구조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비슷해서 비교라는 게 아니라 달라서 어떻게 다른지 정치 스트레스를 좀 줄여보고자 오늘 준비를 하신 거군요. 근데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좀 뽑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한국 정치, 독일 정치 여러분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다른데요.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가 다릅니다. 먼저 국정을 이끄는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 정부 형태가 다른데요. 한국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따로 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짱을 따로 뽑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네. 독일은 의회 중심제, 의원 내각제라고 하죠. 영국, 일본,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요. 의회 중심제는 말 그대로 의회가 짱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최고 지도자인 총리를 뽑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가장 많은 지지율 얻는 제1당이 등장할 거고 그 1당에서 한국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행정부의 수반 총리를 선출합니다. 즉 입법부를 구성하는 선거가 곧 행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인 겁니다. 그러면 독일에는 대통령이 없는 건가요? 네, 대통령이 있어요. 상징적인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있는데 이 독일 대통령은 연방의원과 각 주의원들이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하는데요. 의회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인 국가 원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국왕, 일본 천황, 독일 대통령이 이런데요. 근데 이런 분들은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의 대통령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국가 통치는 총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대통령이고 외교 이런 측면에서만 좀 일을 하는 거고 행정적으로는 총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네, 총리가 짱인데요. 그 말씀 주신 대로 다수당에서 총리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여소야대가 생길 수가 없어요. 1당에서 총리를 배출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럼 1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하면은 다른 정당들과 연합을 해서 50%가 넘기면은 연립정권, 공동정권을 출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포도가 맛있당이 뭐 20%, 농민당이 10%, 녹색당이 25%면은 셋 다 합치면 55%거든요. 그러면 뭐 세 당이 협의해서 뭐 총리는 녹색당, 농림부 장관은 농민당, 국방부 장관은 포도당 이런 식으로 공동 정권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 중심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른 이른바 여소야대 국면이 나타날 수 없는 건데, 근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해서 특정 정당의 과반수를 얻기가 어렵고 다양한 정당들이 골고루 지지율을 얻는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정부 형태뿐만이 아니라 선거 제도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요게 아주 오늘 핵심 포인트인데요. 한국과 독일 정치가 크게 다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선거 제도가 다릅니다. 독일은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줍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100명이면요. 포도당이 국민들한테 10% 얻으면은 10석을 주는 거예요. 네. 민심 그대로의 의석수를 주는 아주 공정한 제도인데 이런 제도에서는 특징이 뭐냐면요. 과반수가 생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내 소신대로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뉴판이 짜장면, 짬뽕, 탕수육, 뭐 볶음밥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 독점 구조가 생기지 않는데 한국은 1등만 당선되는 구조거든요. 51대 49로 이겨도 51이 100을 먹는, 즉 싹쓸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2등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정치인데요. 그래서 이런 설득과 타협, 양보가 미덕인 연립정권 같은 거는 정말 머나먼 나라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게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당들이 워낙에 많아지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당들이 오히려 다양하게 있으면은 역설적으로 타협이 잘 됩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면요. 상대방과 여러분이 협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재 아나운서님은 누군가와 협상을 할 때 뭐 공적인 관계나 아니면 사적인 내밀한 관계도 어떤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최대한 솔직하게 말을 하고 솔직한 마음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강재 아나운서 역시 협상의 원칙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협상도 가능하고 연애도 돼요. 그래야 주고받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에서 상대 정치 세력이 원하는 게 뭐냐?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바로 그 정당의 정책 의제 이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얻으면 사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책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거든요. 네. 한국처럼 51대 49 구도에서 본인 정당의 색깔을 드러내면 중도층의 표심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선거철 되면은 빨간 잠바 입었던 사람 파란 잠바를 옷 갈아입고
우리 편 정당 대표가 저쪽 캠프 막 위원장하고도 실제 대한민국 사례입니다. 이런 막 잡탕 선거판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이 독일 같은 선거제도에서는 정당 간 경쟁이 잡탕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를 의식해서 그런 색깔을 안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다면 뭐 협상이 조금 수월한 측면도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선거 끝나면 과반수 정당이 없어요. 그러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다수당도 2당, 3당을 무시할 수 없고 같이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정권 못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당들끼리 차별화가 분명해서 고르기 좋고 메뉴판이 많죠. 선거 끝나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협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좋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투표한 정치적 의사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당 간 경쟁이 분명하면은 혼돈의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대화 협상이 수월하고 나한테도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고요. 누가 좋아서 찍는 투표가 아닌 누가 되면 안 되는 이런 한국식 투표가 적겠죠. 최근에 독일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2021년 9월 26일 2달 전에 독일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독일의 국회의원 숫자는 600명 정도 됩니다. 이 절반은 지역구에서 뽑고 나머지는 비례대표인데요. 이 전체 의석수를 정당 지지율로 배분하기 때문에 정당 투표가 중요합니다. 네. 자, 누가 1등을 했냐면은 독일의 중도진보 정당 1등이에요. 1등이 사회민주당 25.7%. 1등이 25%밖에 안 되고요. 2등이 현재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선생님이 17년 동안 총리를 했어요. 네. 이분이 속한 보수정당 기독교민주연합, 기독교사회연합이 24%를 얻었습니다. 1당인 사회민주당의 1%, 2%가 모자르죠. 네. 네. 그 두 정당 합쳐도 이제 50%가 넘지 않고 이 3당, 4당, 5당은 어떻게 얻었냐. 3당 녹색당이 기후위기 의제를 걸어서 14% 얻었고 4당인 자유민주당 11%, 5당인 극우정당이 10% 얻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 모두 10%, 30%냐 골고루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놈 또는 한두 놈만 싹쓸이 하는 게 아니라 5개 정당이 골고루 지지율이 얻는 이렇게 예술적인 정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립 정권이 출범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반수가 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선거가 끝나고 이 연립 정권이 출범하는데 2달 이상 정도가 걸린 거죠. 이제 이게 독일 정치 특성입니다. 선거 끝나면 끝난 게 아닌 게 이제 과반수가 없어서 어떻게 연립 정권을 구성할 것인가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1당인 사회민주당과 제3당인 녹색당, 제4당인 자유민주당이 협상을 시작했는데 네. 사회민주당의 색깔이 빨간색, 녹색당의 색깔은 녹색, 자유민주당은 노란색이어서 요 색깔을 합치면 이제 신호등 색깔에 대해서 이제 신호등 연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연정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조율하는 첫 번째 정책이거든요. 선거 기간에 내걸었던 공약을 자기 정당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서로 협상을 합니다. 뭐 사회민주당에서 이 정책을 걸었으면은 녹색당에서 이 정책을 절충행해서 이제 각 당 대표들이 협상을 하고요. 이 협상 결과를 또 당 내부적으로 승인받고 확인받으면서 어떤 최종 정책이 새 정당의 정책을 섞어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책을 조율하고 나면 그 정책을 실현할 자리 배분 논의 뭐 이런 것도 하겠죠? 네, 그렇죠. 두 번째가 바로 내각인데요. 이 대빵인 총리는 사회민주당이 하더라도 환경부, 농림부, 국방부, 외교부 등등의 장관들이 수십 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논아 먹는 건데요. 예를 들어 사회민주당에서 노동복지를 할 테니 녹색당은 니들이 잘하는 환경, 뭐 농림, 외교를 맡아. 근데 자유민주당은 뭐 재무장관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자리를 배분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2달 정도 걸렸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 12월 6일 신호등 연정의 수장인 사회민주당 대표 올라프 숄츠가 총리에 취임하면서 녹색당과 자민당이 연립정권이 출발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정당들이 협상을 통해서 공동의 정권을 출범시키는 과정 자체가 참 이 민주주의 교과서 아닌가. 이 세 정당이 서로 뭐 네가 되면 감옥 가네,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런 얘기 안 하고 정책적으로 협상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립 정권이 출범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한 정당이,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뭐 무시되거나 그 의견이 묵살되는 일이 없어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오랜 협상 끝에 신호등 연정이 탄생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독일처럼 설득, 대화, 또 타협, 양보
이렇게 하는 정치가 되려면 일단 뽑는 선거제도부터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그 선거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 문화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한데요. 결국 제도가 달라져야 사람의 인식과 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이 비호감 대선을 줄이려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돼요. 그럼 최소한 1차 투표에서는 사표 걱정 없이 정말 그 31가지 아이스크림 맛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건강한 정책 경쟁 펼치고 네. 2명의 후보가 출연한 2차 투표에서 이제 결선 투표를 하면은 과반수를 통해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한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난장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국회나 지방의회 선거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네, 이것도 지금 같은 승자 독식 이 한탕주의 선거제도가 아니라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면 되거든요. 가장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두 정당이 과반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타협과 양보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상대를 정치적으로 찍어 누를 수가 없거든요. 네. 야, 저 당 되면 나라 망한다. 못하죠. 왜냐하면 같이 우리가 연정을 해야 되니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특정 정당 득표가 강한데 이렇게 선거제도를 바꿔서 우리 지역도 독일과 같은 정책으로 경쟁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서로 뭐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게 아니라 타협과 양보의 정치를 하는 선진 정치 문화 실현할 수 있도록 오매불망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진 정치 문화를 세우는데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 양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고요. 선거 때가 되면은 또 51대 49의 논리를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책임은 기성 양당에 있고, 그래서 정말 유권자들이 이 기득권 양당을 좀 매섭게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당 돼도 나라 안 망하니까 좀 소신 투표를 하고 네. 그 거대 양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함께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이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른 당을 선택을 하면 그게 사표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래도 투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성공적인 귀농을 꿈꾸시나요? 영천에는 귀농하기 전 1년간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영천시 재료용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주택부터 텃밭, 그리고 농업교육까지 원스톱 교육시설. 실패 없는 귀농, 영천입니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얼마 전 안동에서 경북 지자체 최초로 청년 창업축제가 열렸습니다. 베타 페스티벌 2021이 열린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형 일자리 김현기 단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안동형 일자리 사업단 단장 맡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안동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안동형 일자리 사업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이제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이나 고령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서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 경쟁력이 굉장히 이제 약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 마련한 것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결국은 안동형 일자리 사업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는데요. 이 일자리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이 상생하는 지역 혁신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대학 모두가 다 함께 노력을 하는 게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안동에서 경북도 내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청년 창업축제 베타 페스티벌 2021이 열렸죠. 먼저 이 베타 페스티벌이 어떤 행사고 또 무슨 뜻으로 지어진 이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베타의 의미는 안동에서 창업하자. 그 다음에 안동에서 기업가가 되자 이런 뜻으로 이제 영어의 약자를 따서 저희들이 이제 베타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아, 네. 베타는 결국은 이제 안동형 창업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페스티벌은 앞으로 이제 10년간 추진해 나가는 이 안동형 일자리 사업의 마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창업 기업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마련된 그런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타 페스티벌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동에서 창업을 하자, 안동에서 기업가가 되자 이런 뜻이라고요. 네네네. 참 의미도 딱 지역 안동형 일자리에 맞는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네, 그 베타 페스티벌은 예비 창업자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 아이디어톤 경진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타 CEO 특강으로 이번에는 이제 개그맨 허경환 씨하고 구글 매니저로 있는 조영민 씨를 초청해서 창업에 대한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창업 컨설팅,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투자 상담을 진행을 했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 스타트업하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저희들이 좀 해결해 줬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우리 안동 지역 내에 그 15개 스타트업 그 기업들의 그 제품들을 홍보하는 그런 전시관도 운영을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을 해서 스타트업 제품들을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판매하면서 수익도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그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억 놀이터 등 야외 부대 행사를 마련해서 다양한 그런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 판로 개척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톤 경진대회라고 이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네네. 그 아이디어톤 경진대회는 우수한 창업자들을 저희들이 이제 발굴해서 안동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비 창업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개최를 했는데
이번에 총 23개 팀이 신청을 해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페스티벌 현장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심사를 진행을 했고, 예비 창업 그 결과 이제 예비 창업자 부분에서는 안동과학대학의 성창현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고, 네. 그다음에 스타트업 부분에서는 주식회사 글로벌 코리아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경연 대회에서 또 이렇게 각 부문별로 선정이 됐잖아요. 네네.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예, 그 아이디어톤 경진대 결과는 예비 창업자 부분에서 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PT라인이라는 팀이 선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우수상 두 팀은 SG 상상 공작소하고 그다음에 PRN 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한 스타트업 부분에서는 대상은 글로벌 코리아가 선정이 됐고, 네. 우수상도 두 팀을 선정을 했는데 농업회사 법인 안동생강연구소하고 주식회사 무버가 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톤 경진대회에서 예비 창업자 부문 대상 PT라인의 성창현 학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로 대상을 받은 거죠? 예. PT라인에서는 이제 그 아이템이 코어 플러스 테이핑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그 근력 보조 테이핑을 개발을 하여 근육 보조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제안한 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테이프를 붙이면 근육 손상을 좀 막을 수가 있는데 그때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또 스타트업 부문 경연에서 주식회사 글로벌 코리아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어떤 업체죠? 예, 그 글로벌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원령교 개목나루에서 현재 그 운영 중인 문보트를 제작 운영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 월영교의 그 나무 그 달 모양으로 돼 있는 보트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뭐 음악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그 IoT 기술을 접목한 초성달 모양의 IoT 전동 레저보트를 개발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 아이디어가 돋보여서 이렇게 다 수상이 된 거잖아요. 네네. 수상 업체들의 창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혜택이 어떤 거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혜택이 많습니다. 그 예비 창업자 부분 대상은 상금 30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하고요. 네. 우수상은 상금 각각 2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인 경우에 내년도 안동형 일자리 사업의 그 창업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그런 예정이고, 그다음에 우수상 두 팀에게는 안동형 일자리 사업 중에서 이제 수요 맞춤형 지원 수혜 기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최대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상을 하면 상금도 주고 그 외에 지원금도 또 이렇게 지원이 되는군요. 네네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베타 페스티벌 2021 올해의 성과와 의미도 한번 돌아볼까요? 예, 그 베타 페스티벌 이제 2021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생태계 구축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창업 기업과 이 투자자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자하고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이 성장 기회를 확대를 하고 창업 문화 저변 확산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베타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총 한 400여 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아주셨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한 500명이 함께 스타트업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그 베타 페스티벌은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그 안동형 일자리 사업에
마중물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그걸 실제로 실현시키기는 쉽지 않은데 이번에 베타 페스티벌이 그런 가능성을 좀 많이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네. 하지만 아무래도 좀 보완할 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이 되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베타 페스티벌도, 좀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페스티벌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하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돼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좀 일찍, 준비를 시작을 해서, 베타 페스티벌이 보다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탄탄하게 구성이 돼서 페스티벌이 열릴 것 같은데요. 계획 말씀을 해주시죠. 네, 베타 페스티벌은 앞으로 이제 매년 개최될 그런 이제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안동형 일자리 사업단이 이제 주도적으로 베타 페스티벌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핀란드 슬러시 축제라고 있습니다. 이런 슬러시 축제에 보면은, 지역의 이 대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 창업가들이 이런 이제 창업 페스티벌을 주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베타 페스티벌에서도, 핀란드의 슬러시 축제와 같은 이런, 창업 축제를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젊은이들 또 대학생들이 직접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스타트업 축제로 앞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뭐 핀란드 이런 스타트업 축제를 따온 거잖아요. 네네네. 네, 안동에서도 이제 매년 열릴 예정이니까 더 흥행에 성공을 해서 안동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동형 일자리 사업단 김현기 단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이제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잖아요. 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전반적인 추세부터 좀 살펴볼까요? 대선 100일을 앞두고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죠.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두 후보 간에 윤석열, 이재명 후보 사이에 접전, 깻잎 한 장 사이에 혈투가 전개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방송사 조사도 그렇고요. 또 언론사의 조사들도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여론을 통해었고 거의 두 자릿수 이상 표본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가던 지지율이 정권 유지냐, 네. 정권 교체가 아니라 후보 간의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 접전 또 팽팽한 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또 격차가 줄어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조사 결과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26일, 27일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후보 41.8%, 이재명 후보 39%, 두 네. 후보 간의 차이가 불과 2.8%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 2주 연속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오차 범위 내 차이를 유지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41.8%와 39% 굉장히 좁혀졌는데요. 깻잎 한 장 차이죠. 네. 이 정도면은 뭐 깻잎 한두 장 차이기 때문에 정말 머리카락 한 올 차이, 네. 접전, 또 박빙 승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팽팽한 접전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후보 간 대결 국면이 만들어졌다. 불과 2, 3주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자마자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탄 어부바 지지율이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상승하는 윤석열 컨벤션, 윤벤션 효과가 나타나는데 점차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해지는 선택의 또 과정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다 이렇게 또 선언하면서 후보 대 후보 간의 대결.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또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구도가 되면은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이렇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면은 윤석열 후보가 더 높을 수 있고 구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후보 대 후보의 대결되면서 말 그대로 박빙, 진보와 보수가 똘똘 뭉치는 이 초접전 양상의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간의 대결이 되고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이 전략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의도를 어떻게 좀 풀이해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구도로 가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의 부정평가도 더 높고 정권 교체 여론도 높기 때문에 정권 심판 여론으로 진행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슈를 보더라도 이번 대선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지속적으로 선거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발목 잡혀서 이 지지율 박스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후보 대 후보의 대결로 국면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라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역대 대선에서 6번 중에 5번이 선거 100일 전 여론조사 추세대로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역대 대선 이것도 한번 살펴주시죠. 그러니까요. 87년도에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는 여론조사가 없었어요. 네. 92년도에 확실하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YS, 네. 김영삼 후보가 당선될 때랑 97년까지를 보면은 이때만 하더라도 87년, 92년, 97년은 지역선거예요. TK, PK, 호남이 한 번씩 대통령 자리를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2002년부터 2017년 지난 대선까지는 진보냐, 보수냐, 진보냐, 이념선거였거든요. 근데 2002년을 보면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이 2002년만 대선 100일 전의 결과가 지속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진보와 보수 대결은 맞는데 네. 그때는 정몽준이라고 하는 중도의 월드컵 축구 바람을 몰고 왔었어요. 대한민국. 근데 이 바람 자체가 선거 막판까지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고 2002년 11월 24일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저는 그날 잠을 이루질 못했는데 그때 단일화로 결정된 최종 후보가 노무현 후보였거든요. 네. 단일화 후보는 노무현 이 발표로 바로 여론조사에서 대역전을 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 2002년 내년 3월 9일 대선은 정말 역대 대선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기는 맞는데 항상 우리 강재희 아나운서한테 제가 강조를 하죠. 중간에 서 있는 MZ세대 여성 중도층 줄여서 M여중 요즘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M여중 이들의 사실상 운명이 달려있거든요. 역대 이런 선거는 없었다. 그래서 대선 30일 전이 아니라 대선 3시간 전까지도 이런 요동치는 판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선거라는 거죠. 그럼 역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더 예측이 힘들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초박빙의 접전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되느냐 마느냐, 뭐 이준석 당대표가 패싱이냐 어떠냐,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아직도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많은 선거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야기도 잠깐 해보면 조금 전에도 네. 말씀하셨지만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지금 계속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이게 지지율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강재희 아나운서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수차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알기 쉽게 우리 안동 MBC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는 4명의 남자가 중요하다. 1번 김종인, 2번 이준석, 3번 홍준표, 4번 안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20대, 30대를 견인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지난 6월 11일 바로 2030 세대의 바람을 몰아서 최초의 30대 야당 대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20대 남자, 30대 남자의 표심을 견인해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쭈쭈 이준석 대표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준석 대표를 존중하고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른바 이번 대선은 가장 중요한 유권 절충이 MZ세대 여성 중도층.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MZ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와 삐거덕하게 되면 이건 불협화음, 윤석열 후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사회 분석해보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연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더 몰입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재미있게 잘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지지를 지속하겠다는 의견이 바꾸겠다는 응답보다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은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할지를 물어봤더니 81% 무려 10명 중 8명 이상이 계속 지지하겠다라고 응답을 했고 지난 직전 조사보다도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 이야기는 프레임 전쟁이 되고 있다. 대선일이 가까워지니까 찍을 사람들은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5에서 17, 8%는 아직까지도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럼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MZ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들이야말로 박빙승부에서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것이 20대, 30대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연령대 분석을 보더라도 이 20대, 30대가 중요하지만 다 모든 후보가 윤 후보도 그렇고 이 후보도 다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세대는 50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50대에서 진보 보수가 나눠지는 것 때문에 아니야. 20대, 30대가 중요한데 정작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는 50대야 할 수 또 일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안도 하나 잠깐 살펴볼게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죠.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 여론 어떤지 살펴주시죠. 국민적인 정서나 반응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내서 상해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그만큼 가중처벌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창호법의 일부 내용이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 10명 중 6명 이상입니다. 63%는 음주운전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술 한 방울이라도 드시면 물론 우리 안동 문배주 유명하죠. 그래서 술은 한 방울이라도 드시면 운전대 잡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걸 다시 한번 그럼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하고 또 사회 현안도 하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